네, 안녕하세요.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부 3학년 윤건우입니다. 오늘 셀룰로스의 열분해 잔여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연구 대상 및 연구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고, 연구 방법 말씀드리고, 연구 결과 및 논의, 그리고 요약, 결론 및 향후 계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 연구 목표,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열화 특성으로 인해 처분이 제한된 셀룰로스 함유 폐기물인데요. 셀룰로스는 식물과 유기체의 세포벽을 이루는 다당류로 자연에 가장 많이 풍부한 유기물질입니다. 이는 종이, 면, 목재 등 잡곡제 폐기물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셀룰로스가 pH 12.5 이상인 환경에서 강알칼리 시멘트 환경에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소사카린산, 아이사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사 물질은 방사성 핵종과 착 화합물을 형성을 해서 핵종의 용해도 및 이동성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현재 셀룰로스 포함 방패물의 처분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열분해 공정을 거친 셀룰로스 제거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표는 셀룰로스의 열분해 잔여물의 물리화학적 기초 특성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분해 전후 셀룰로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그마셀 20과 시그마셀 101이라는 기준 셀룰로스 물질을 선정하였고, 이를 약 800도씨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를 진행을 하여 셀룰로스 잔여물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잔여물을 처분장 환경과 비슷한 용액에 집어넣어서 15일간 노출시킨 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열분해 조건 분석 및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서 열 중력 분석을 사용을 하였고, 열분해 전후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 프리에 변환 적외석 분광법과 X선 회절법, 주사 전자 현미경, 그리고 환원 말단자리 분석을 위해 BCA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열분해 생선물의 처분장 환경에서의 용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산화소듐과 염화 칼슘 용액을 통해 시멘트 방벽 환경을 모사하였고, 15일간 노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후 용출된 유기물의 총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기탄소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아이사 검출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셀룰로스 열분해 조건입니다. 저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의 열분해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전기로 내부의 분위기를 아르곤 기체를 이용해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승온 속도는 분당 10도씨로 진행을 하였고, 300도씨에서 20분간 안정화를 거친 뒤 최고 온도인 800도씨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 및 논의입니다. 먼저 환원 말단 자리 측정 BCA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CA 방법은 환원 말단 자리에서 구리 2가 이온이 구리 1가 이온으로 환원이 되고, 이때 생성된 구리 1가 이온이 BCA와 착화합물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착화합물이 560나노미터에서 흡광도가 최대 값을 갖습니다. 아래 BCA 방법 흡수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560나노미터에서 최대값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물질 농도 흡광도 표를 통해 오른쪽에 글루코스 표준 곡선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루코스 표준 곡선에 저희가 측정한 셀룰로스 220과 101의 흡광도를 넣어서 이제 시그마셀 20과 시그마셀 101의 환원 말단자리 농도를 측정하였는데요. 먼저 시그마셀 20의 환원 말단자리 농도는 9.816 마이크로몰 퍼 그램이고, 시그마셀 101의 경우 7.126 마이크로몰 퍼 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그마셀 20이 시그마셀 101보다 환원 말단자리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간 부분의 표를 보시면은 환원 말단자리 농도와 중합도 관계표를 보시면은 시그마셀 20이 시그마셀 101보다 중합도가 더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원 말단 자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입증 결과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룰로스 열분해 잔여물입니다. 시그마셀 20은 약 4g 넣어서 0.74g을 얻을 수 있었고요. 시그마셀 101은 1.5g을 넣어서 0.27g을 얻었습니다. 두 가지 다 약 80%의 질량 감소를 이뤘고, 이는 CO,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가스의 형태로 분해되어 날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분해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TGA와 DSC를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검정색 선은 질량을 의미하고 녹색 선은 온도당 질량, 그리고 빨간색 선은 질량당 온도, 그리고 파란색 선은 질량당 열 흐름입니다. 100도씨 이하인 저온 구간에서는 저온 구간에서 약간의 질량 손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흡착수의 증발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00도씨에서 400도씨 사이의 중온 구간입니다. 이때 주요 열분의 반응이 시작이 돼서 급격하게 질량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분자 사이에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파괴가 돼서 다양한 휘발성 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방출됩니다. 마지막으로 400도씨 이상의 고온 구간입니다. 이때는 잔여물, 탄소 및 비휘발성 성분의 추가적인 분해가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약 85%에서 95%의 질량 감소를 이루어냅니다. 다음으로 결정화도 분석을 위해 XRD를 촬영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오른쪽 위에 있는 세갈 방법으로 결정화도를 측정하였는데요. 이 세갈 방법은 200 플레임 피크와 200 플레임 피크와 110 플레임 피크의 최소 사이에 있는 최소값을 이용하여 결정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그마셀 20에서는 80.11%, 시그마셀 101에서는 33.70%의 결정화도 값을 얻었습니다. 이를 문헌값과 비교해 봤는데 문헌값은 약 91.60, 45.43%로 약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는 세갈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문헌값에서는 그래프 아래 부분을 다 계산하는 픽 디컨볼루션 메소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의 오른쪽에 있는 열분의 후 그래프를 보시면은 셀룰로스 구조 특성 신호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셀룰로스 결합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FTIR을 진행하였는데요. 열분의 전 그래프를 보시면은 약 3,400%cm에서 OH 결합이, 그리고 2,900 약 2,900%cm 부분에서 CH 결합이, 그리고 1,650%cm 구역에서 CO 결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아래의 셀룰로스 구조 그림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열분의 이후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무런 피크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분의 후에는 셀룰로스 결합 구조의 특성 신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SEM입니다. 먼저 원활한 이미지 촬영을 위해서 시료에 플래티넘을 코팅하여서 촬영했습니다. 열분의 전을 먼저 봐주시면은 시그마셀 20은 비교적 균일한 입자의 형태고 잘 정의된 결정의 형태를 갖고 있는 반면에 시그마셀 101 같은 경우는 약간 비정질적이고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조회성으로 인해 응집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열분의 이유를 보시면 두 가지 다 입자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 비정질성을 가졌던 시그마셀 101이 현저히 입자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열분의 잔여물을 알칼리 환경에 노출시킨 실험입니다. 먼저 중저준위 방패물 처분장 시멘트 반병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0m몰 농도 염화칼슘 용액과 0.3몰 농도 수산화 소듐 용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여물의 혼입 농도는 0.2g/L고요. 그리고 약 15일간 노출시켰으나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게 입자가 좀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용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알칼리 환경에서도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유기탄소 측정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였는데요. 시그마셀 20 열분의 잔여물 알칼리 환경 노출 이후에 일부 유기탄소가 소량 용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그마셀 101 같은 경우는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사 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였는데 4가지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대해 요약드리겠습니다. TJ 분석을 통해 열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였고 FTIR, XRD, SEM 분석을 통해 열분의 전후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였습니다. 실험 결론은 열분해 후 대부분 유기작용기가 제거되었고 탄소화된 비휘발성 잔류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탄수물질 용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산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정질 고중압도 특성을 갖는 시그마셀 101의 경우에는 탄소 물질 또한 용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열분해 처리를 통해 셀룰로스 처분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IC 분석을 통해서 용출되는 유기물 형태를 규명을 하고 용출된 유기물의 니켈 흡착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정리해서 춘계 방사성 폐기물 학회에 초록 투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전혀 긴장을 안 하시네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야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 방패장에 들어갈 때 다 깡통에 넣지 않나요? 깡통에 넣으면은 시멘트 기반 방벽하고 얘가 만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무지함에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 정말로 이제 산소는 없애고 고온 탄화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소각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소각시키면 필터에 또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게 그럼 돌고 도는 시나리오인지 근데 이제 탄화시켜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해도 분지는 또 발생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필터로 또 가고 그런 관계가 있을 텐데 이제 산화가 아니라 소각시키는 거에 비해서 이 고온 탄화 과정이 갖는 장점 이 두 가지 정리하면 깡통에 넣으면 시멘트 만날 일 없지 않나. 두 번째 소각시키는 거에 비해서 장점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않아서 한 가지 알고 있는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웨덴 방패물 처분장에서 시멘트 반벽과 노출이 돼서 아이사가 검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처분이 제한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방패물 처리장에 셀룰로스를 처분하지 말라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에 넣으면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탄화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정확히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소를 통해서 태우게 되면은 더 많은 2차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내용으로 연구하신 것 같고요. 이 셀룰로스 열분의 잔여물의 물리학적인 어떤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이제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열분의 잔여물을 다시 알칼리 환경에 이제 놓고 이 뭐 아이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간단한 좀 기술적인 질문 하나 드리자면 아까 XRD 분석한 결과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열분해 후에 잔여물 결정화도가 그 시그마셀 20이랑 101인가 요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요 열분해 후에 잔여물의 어떤 결정 정도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지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시설 활용 장비로 전기로 퍼니스가 있고 글로브 박스를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전기로 같은 경우 아까 산소가 들어가는 걸 이제 차단하고 아르곤 환경에서 이제 열분해 하셨다고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처리를 하실 때 이 글로브 박스에서 뭐 내부의 가스나 습도 같은 거를 조정을 해서 좀 열분해 잔여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XR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은 열분해 전에도 그렇고 열분해 후에도 그렇고 두 개 다 인텐시티 차이가 조금 큽니다. 이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압도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압도가 낮은 이제 시그마셀 20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인텐시티 값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분해 후에도 그 특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폐기물 관리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고요. 그 많은 실험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뭐 저기 열화 관련된 실험들은 지금 그 원래 소속 학교가 아니고 카이스트에 가서 많이 실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고 나서 그 뒤에 사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열화를 시키는 게 결국 연구실 안에서 이제 그 모사하는 형태로 그런 시나리오를 짜서 했을 텐데 그 시나리오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건지 그렇게 시나리오를 선정한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열분해 이후에 측정한 것들은 한양대학교 공동기기원에 있는 장비로 측정을 하였고요. 한양대학교 공동기기원에 있는 장비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방패물 처분장 시멘트 방벽과 유사한 환경 조건을 선정한 것은 이 시멘트 방벽이 처음에는 pH 13.5 정도의 알칼리성을 띠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지하수더라든지 아니면 용출된 수분과 만나게 돼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pH 12.5 정도의 염화 칼슘을 갖고 있는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시멘트 방벽 1차, 2차 변화에 대해서 이 용액을 선정하였습니다. 저기 있는 0.3몰 농도 NaOH의 pH 값이 12.47에서 13.5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있지만 아까 그 가열하는 그 시나리오도 있었잖아요. 뭐 10분에 몇 도씩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들. 예, 이런 프로파일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먼저 저는 최대한 승원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카이스트에 직접 가서 거기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 연구원분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게 PIP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번 정도 안정화를 거쳐야지 온도가 더 잘 유지가 되고 정확한 온도값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300도씨에서 20분간 안정화를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열분해를 진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열분해 논문들을 참고를 하였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1시간 동안 열분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